어리봉다실 금천 수진의 지벨리 도놀이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벨리와 인연을 맺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 중에서 8번째, 올해 마지막으로 8번째 손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의 안치용이고요. 오늘 하나 GNC, 하나 GNC가 아니라 저기로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협회로 같이 두 개 다 하나 GNC 대표이사 겸 이게 녹색 산업도시, 녹색 산업도시 맞습니까? 바뀐 게 한국 녹색 도시협회. 너무 바뀌어가지고 한국 녹색 도시협회, 한국 녹색 도시협회 상임이사 박동희 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자, 저쪽은 저 끝에 계신 분은 한국 녹색 산업협회 박정명 부회장이시고요. 이쪽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송은하 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사업체 얘기 스크립트를 참조하시며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는 클립는 얘기를 먼저 이제 쓰셨는데 본인 소개부터 좀 정확하게 회사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클리닝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클립는 뭐 얘기도 해주시고요. 어떤 일단은 협회 얘기 나중에 하시고 어떤 사업체를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저는 주식회사 하나 GNC 대표를 맡고 있는 박동일이고요. 한국녹색도시협회 상임이사를 아울러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4년에 설립해서 바이오메디칼 클린룸을 주로 하며 바이오메디칼 클린룸을 잘 못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희 바이오메디칼 클린룸은 바이오 시설이나 메디칼 쪽에 먼지나 세균을 막아주는 시설을 설계부터 해서 제작 납품, 설치 시공, 시운전까지 일괄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의 수술실, 흡연병실, 그다음에 비임상 실험을 하는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같은 시설에 환자로부터 일반 시민들이나 치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하는 음악 격리병동실을 음악 격리병동 시설을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다지 많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메디칼 시설을 저희보다 후진국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쪽으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음악 시설.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제 신종플루, 사스 같이 이렇게 원인 모를 전염성 있는 병원체가 유입이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의료학적인 치료는 의사들이나 보건학적으로 치료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시설적으로 어떻게 환자와 일반 환자들과 또 치료자들을 구분해서 2차 감염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는 전문회사입니다. 격리 이번에 하나 GNC 제품만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우리 보건당국에서 갖고 있었어도 병원에다 진작 만들고 있어도 메르스 같은 게 이렇게 안 커지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대한설문공학회하고 해서 메르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한국의 시설 표준화 작업을 같이 한 위원회로 참여해서 시설 표준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이번에 그러면 좀 어떻게 이번에 좀
흘린 눈물 좀 공급하시고 한 것도 있나요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상계병원, 서울성모병원,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저희가 급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음악격리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퍼머넌트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나오는 시설 체계화를 가지고 현재 돼 있는 곳을 지금 거의 리모델링이나 리뉴얼이나 신설을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도 한 15개 병원 정도 제안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병원 거점 병원으로 해서 돈이 지원이 돼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3,600억 원 지원이 된다. 그 전국으로 다 나눠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저희가 저희한테 주문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 한 2천억 정도. 아니 이제 그건 전체 시설 분석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음악격리 전문병원에 관련된 것만입니다. 규모로서는 좀 적지만 그 시설 중요도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중요도를 보시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바이오메디칼 쪽이고, 저희가 에너지 ICT 솔루션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스웨덴의 기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대림그룹, 그다음에 한화그룹의 한화 SNC, 그다음에 포스코그룹의 포스코 ICT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에너지 에스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에너지 진단하는 거 저희가 가서 발표를 했어요. 공무원들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SH공사 팀장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조금 그 에너지가 곧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식도가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기름값 싸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것도 잊어먹고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환경과 그다음에 온실가스예요. 이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나서 총량 규제를 하는 현장에 얘기를 하는데,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면 가장 문제가 지구 온난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해수면이 올라가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긴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엘니뇨 현상이 오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겨울에도 온도가 춥질 않고 더운 계절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아열대 국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가 런칭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법제화해서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에너지의 40%가 빌딩에서 쓰여져요. 그 중에 50%가 냉난방으로 쓰여지는데, 그 에너지의 30%를 에너지 세이브로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시설 투자비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지 않고, 옵티마이징 솔루션, 최적화를 찾는 40% 중에 50% 중에 30%. 5, 3, 15. 그냥 15%죠. 건물 에너지의 15%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 단열이라든지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조화해주고. 예. 대부분 뭐 요즘 뭐 에너지 절감한다 그러면 LED 등만 계속 주장을 하는데, LED 등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LED 등은 그 건물 에너지 5%도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적은 미미한 거. 냉난방이 크다. 네, 냉난방이 50%. 그 중에서도 취일하고 펌프라는 게 있어요. 물을 이송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찬물을 만들어주고 더운 물을 만들어주고, 그 기계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열 효율을 높인다 이거죠. 손실 없이. 손실을 막는 거죠. 줄이는 거죠. 예, 손실을 막고, 그다음에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이미 국제 적으로 인정된 미국의 아슈레이라는
해야지만이 에너지가 절감된 레코멘데이션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특히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건물 그러면 단열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냉난방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에 대한 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관련 공단도 찾아가고 국토교통부의 녹색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인식 부족이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그 솔루션을 가지고 대기업 부분에 한 35개 회사를 다니면서 5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조금씩 생각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좀 판단이 돼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테스트 랩을 만들어서 정부기관하고 교육을 내는 교육. 오늘도 지금 교육이 있는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시키고 에너지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그 주범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교육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실 테고 매출 측면에서는 아니 교육을 하면서도 지금 매출을 한 11개 회사부터 지금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롱텀이니까 저희가 뭐 대리그룹, 하나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그 자회사들 중에서 에너지를 전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를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에스코 사업을 저희으로 다 만들어 오면 자금을 자기들이 대고 우리가 공사를 끝내놓고 자기들이 나중에 분할 상환해서 받아가겠다는 제도를 약속을 했어요. 이제 포스코 대리그룹하고 이미 계약을 했고 영업을 같이 다녀요. 그쪽으로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그런 거를 그 대기업의 힘이나 자금력을 이용해서 같이 그런 걸 제가 새로운 모델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좀 유망해요. 앞으로 이게 현재로서는 뭐 큰 돈이 안 된다 그러지만 이 회사가 세계의 1위 회사고 그러니까 전 세계 마케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33년 동안 이 업종에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올인해서 한번 해보려고. 뭐 의미도 있고요. 예. 그 협회하고도 뭐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 녹색 도시 한국 헷갈리시죠? 녹색 도시협회 한국 녹색 도시협회하고도 이게 같은 컨셉이에요. 사실 한국 녹색 도시협회가 에너지가 주고 그린 빌딩, 그린 시티 또는 뭐 그린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아주 부합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 협회하고 서울시라는 산단공원을 이렇게 잘 코업을 해서 중소기업 아이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이렇게 이러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대기업도 자기 기술이나 외국 기술을 갖다가 그대로 뭐 거의 카피하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결국 또 중국이라는 나라한테 또 매니저들이 악순환에 보니까 사실 요즘은 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노하우라는 얘기 잘 안 써요. 노하우보다는 노후예요. 그 다음에 더 first, 뭐가 더 베스트. 최초나 최고를 빨리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서 세일즈를 하는 게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구로공단에는 언제? 제가 어려서는 여기 구로 사동에서 좀 살았고 고용운수 맨 처음 생길지 고용운수. 네, 고용운수라고 있었어요. 가리봉우리. 그때 이제 저희 형님 고용운수의 청담면만 가리방오골이 바로 여기인데. 예, 그때 이제 우리 청담면만 가리방오골가 종점이에요. 네, 거기 중점. 그래갖고 영등포 쪽으로 해갖고 남산 밑에 서울역까지도 가고 신천을 몇 번이에요? 번호는 잘 기억이 안 나지. 꽤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그 저기 보면 옛날 버스 종점들 어.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래 지금 있는 종점이 아니고 옛날에 가리봉 오골이 이렇게 언덕 밑에 내려가서 거기가 종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면 저 신천 쪽으로 해서 이대 앞에 연대 앞에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저 서울역까지 이렇게 가요. 남대문에서 서울역 가고. 맞아요. 그뭐 이대 앞에 놀러 가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 버스 타고 나갔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여기 그 엑스포 70인가 75인가 뭐 있잖아 옛날에. 그렇죠. 그때 여기 뭐 처음 공단 1공단하고 할 때. 네, 엑스포 할 적에 저희가 여기서 그 족대 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그랬어요. 혹시 69년 아니면 69년 아니면은 70년. 그리고 뭐 여긴 비만 오고 장화가 마누라 없어도 장화 없어도 못 산다 이런 동네여서 장화 볼걸 황토 그냥 진동포라고 그러죠. 네. 진동포. 여기 옛날에 영등포구였죠. 네. 축축 빠지고 말이야. 그렇게 기억이 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데 이사 갔다가 다시 우리들 여기 이사 와서 구로사동에서 우리 구로남 초등학교, 구로 중학교까지 애들 다녔지. 그러니까 구로동 출신 중에서 그래도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몇 살 때 자리를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뭐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강원도 홍천에서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화당 정권, 국정이 정권 들어오면서 나이 먹은 공무원들은 다 물러나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제가 4살 때 올라왔어요. 4살. 예. 그래갖고 여기서는 국민학교 다니고 어디 여기 있나요, 그 학교? 없어요. 아니 내가 국민학교는 이제 당산국민학교 네.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학교를 여기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열로 안 다니고 없었어요. 저기 남산 쪽으로 다녔어. 그래서 고용호수를 알아요. 고용호수 타고 다녔고. 왜 국민학교는 당산으로 왔어요? 아니 거기서 맨 처음에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 사람은 그렇지. 거기 당산동, 양평동이 옛날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조일피려, 그다음에 두산유리 이게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공단 지역이 그쪽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짭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서 하면 거기가 좀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구로공단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구로공단 그 당시 뭐 영등포하고 기시착벽이 더 있었나 없었지. 이제 구로동에 수출공단 생기면서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하여간 중학교 때도 여기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4년에 이제 원래는 건설회사 출신인데 내가 대리사 그뭐 쿠웨이트 3년, 사우디 3년 갔다 또 해외 나가려는데 결혼하고 한 보름 만에 뭐 나가 한 6년 만에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나가지. 들어왔더니 우리 큰 딸은 나가고 벌벌벌 태어나고 안 되겠더라고. 아니 못 다니다.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그러다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 갔다가 뭐 신성 ENG백화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 큰 놈은 신성 ENG. 신생. 네. 그게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 큰 회사인데 큰 회사로서 거기에서 제가 공사 총괄 영업을 해봤지. 그러면서 이제 94년도에 뭐 기업을 그만하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94년에 서초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태어난 그쪽 저 서초 교대학. 교대학. 네. 그러다가 아유 이 구로동을 못 따라가겠더라고. 근데 구로동에 마침 그때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그래요. 94년. 네. 97년도에 94년도에 창업했고 네, 97년도. 네. 아파트용 공장이 이제 막 96년도부터 막 짓기 시작했는데 에이스 테크노타워 1차 거기에 제가 제일 먼저 인수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10몇 년이야? 17년째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아날로그 공장에서 저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 1호로 만들 때 제일 먼저 들어왔어. 이게 그러니까 1호 아파트 1호 직센터에. 예, 1호입니다. 주로에.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제가 1차로 들어오게 인연돼서 여기 뭐 그것도 모임에 거의 모임에 총무를 제가
1세대네요. 예, 그렇죠. 신입세대. 신주로공단 신일세대. 그래서 이제 그때에 뭐 여기 구청장 있었던 양대호 구청장이 서울시 국장 하시다가 이제 구청장으로 왔는데 그분하고 해서 이제 뭐 그때는 민선 아니죠? 그때도 민선. 그때도 민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해외 지방자치 20년 됐으니까. 해외 시장 개척단을 또 만들어서 동남아에 가서 제가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 상공회에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수석부회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양대구청장 모임이 있을 때에 아니 구로공단 여기 있구나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네.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산다 디지털 시대로 왔으니 이제 디지털로 좀 이런 것들 뉴스가 어떠냐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체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렸더니 6개월 정도 걸렸나? 6개월 정도 되니까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되게 복잡하더라고. 뭐 지도도 고쳐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행정 구역도 뭐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이 이게 유행처럼 먼저 나가서 가상 디지털, 상암 디지털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단지 개명 가리봉역은 누가 오고? 그 당시에 이거는 우리가 구로도 공단역 저 디지털역 바꾸고 나서 그때 가리봉역이 이제 가산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그러니까요. 그때는 가산역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가산역이었나? 처음부터 가산 가산 디지털. 이공역으로 계속 있다가 구로 디지털 단지가 바뀌고 나니까 좀 금시정부가 행정력이 다른데 2, 3단지 기업인들이 황교시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다시 상공에서 맞아요. 황교 회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이거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그렇게 같이 가자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 1단지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1단지. 그때는 뭐 이제 1단지 여기 2, 3단지 이렇게 좀 나눈 그런 이렇게 나눠서 했고. 따로 놀았어. 그러니까 그때 분부된 다음인가요? 네? 분부된 다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이 금천은 구로에서 분구대 때문에 구로공단 그러면 그냥 구로 1단지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야. 여기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모르게. 근데 나중에 또 뭐 마리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고 뭐 여기에 패션이 들어와야 되냐 마냐 뭐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로 상공회에서 일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구로 쪽에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청명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다가 그 넥타이 마라톤 대회 있어요. 그거를 했지. 그래서 이제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저희가 이제 입안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뭐 마라톤 그 협회가 거기가 참여가 돼가지고 조금 뭐 옛날 같지는 않은데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하고 넥타이 마라톤 때는 이제 신문에 사진이 막 나오죠. 네네. 자전거리가. 그때 이제 그거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시장 개척단을 제가 일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해외 시장 개척단이 매우 많이 됐죠. 그 당시가 뭐 2000년대 초반에 했으니까 지금 해마다 2번씩 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담당 부서했던 분은 거의 전 세계를 다니다시피 해서 한 10개국 이상 많이 다녀왔어요. 10번을 나가면 3개국을 가니까 30개국을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로의 깃발을 꽂겠다 그랬더니 그만둬서 권태국이라고 그랬던 송은호 씨는 뭐 내년에도 좀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되게 지금까지도 조사하면서도 느꼈는데 되게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그 지배를 자리 잡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해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지배를 정착하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일이 되니까 지배를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이제 항상 대한민국의 그 공업 분류 체계를 보면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
그래야 제조라는 걸 해야 뭐 세금 혜택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처음에는 저도 공장이 저 화성 쪽에 있었어요. 화성 쪽에 있고 경기 쪽. 사무소는 동천진흥청 있는 쪽 있잖아. 거기에 있고 사무소는 이제 서초동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두 배로 찢어놓으니까 관리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봐야 관리가 되는 거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찾다가 아파트형 공장이 되는 게 들어선다고 딱 온 거야. 서초동에 나 사무실에 누가 갖고 왔어. 근데 보니까 공장 등록도 다 되고 그 다음에 공장 허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조도 할 수 있고 그래.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있나. 그 당시에 평당 우리가 300만 원 이상 줬어요. 근데 이 변두리에 가면 그 당시 평당 10만 원이었어. 그러면 300만 원이면 우리가 3억 주고 샀다고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3억이면 10만 원짜리로 3,000평 땅을 샀다고.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 다음에 60%까지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받는 데는 개념들을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땅을 살 걸 잘못했어. 준공업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묶였는데 여기는 공업 단지 지역으로 묶이니까 우선 재산권 행사가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 산업단지 뭐 어쩌고 단지법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땅을 샀으면 지금 10배, 20배를 키울 수도 있는 데인데 지금 여기는 띡 해봐야 2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으로는 엄청나게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기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갖고 여기 모이는 산다고 하면 물러가고 여기를 특별지역으로 해제해라. 그래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막 일부러 막 딜이 된다고. 왜냐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그런 지금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인원 구하기가 그나마 쉬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을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죠. 관리상의 편리, 인력 조달 이런 문제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게 무조건 화성이라 그러면 뭐가 좋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편의식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좀 우리도 나중에 여기 그린벨트 해제되듯이 풀리면 그때 보상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뭐 지금 요 우리 단지에 붙어 있는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500만 원씩 한다. 그것만 해도 벌써 왜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공단이니까. 되니까 이거 자유롭게 매매도 안 되고 공단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들어와서 뭘 할 수도 없으니까 저건 처음에 신고했던 그쪽으로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여기 들어와서 손님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안녕하세요. 이제 나는 좀 빠지면 안 될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와요. 여기 와서 좋은 거는 또 그게 있더라고. 뭐냐면 그나마 여기 밀집 그 지역이니까 뭐 12,000개 기업에 뭐 30만이 거주로 이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여기 행정가들이 관심이 있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좀 불편한 거는 쉽게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뭐 정책에 반영시킬 기회가 많다는 거죠. 먼저 번에 이제 임명진 이사장님 계신 때처럼 또 저희가 얘기를 하면 쉽게 또 조금 받아들여져서 실행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거래위원장에 계시던 김동수 위원장하고 제가 금융거래위원장한테 신재현 그분을 만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박영선 의원님들은 거들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 보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까지 영재 도중을 세워서 망하면 중소기업 성장은 자산하는 노숙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동수 그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던 분은 이제 자기가 그 분야는 아니다. 국가에다 건의를 해보겠다 했고 박영선 의원도 나와서 도와주겠다 했는데 신재현 금융거래위원장하고 이제 금융위원장을 했더니 그때 이제 행장들이 다 모였어요. 은행의 행장하고 신무 기도의 이사장들이 왔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무겁게 속고 내 얘기 듣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겠다. 그래갖고 6개월가 지나고 나니까 와이프 연대보증 없었어. 네. 제가 그랬거든. 아니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실지 아십니까? 이거 뭐 뜬금없이 얘기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는 거야. 우리는 자살 아니고 노숙자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 애들까지 다 끄지고 마누라까지 연대보증이 뭐가 나쁘게 있냐. 손것이 없다. 그랬더니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없앴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갔더니 아직도 마누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담당자한테 그래서 야, 너 내가 저 신재훈 위원장한테 전화할까? 이거 없앤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랬더니 이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 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또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집약돼 있으니까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정책 당국과 예. 소통할 기회는 더 많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협회들도 많잖아요. 그 협회가 이제 마음이 하나로만 뭉쳐지면 그때 그래서 목사님 계실 때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좀 모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집약적인 목소리가 하나로 나오면요 힘이 있죠. 힘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 관심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서울시에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 뭐 대선을 해든 뭐든 그게 맥힌다고. 근데 너무 흐트러져 있으니까 여기 딱 소리 여기 딱 소리 뭐 여기 저기 그냥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박성명 부회장이 있을 때 이제 하나로 해보자 그래서 주관을 해서 했어. 그때 또 정치 또 그거 또 이렇게 예? 그러더라고. 이분은 그동안 카메라 뒤편에서 이 사례를 참관하신 소위 유해림 소위 예전분이고 저는 현재 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기자입니다. 네. 박수. 박수.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제 보여요. 더 이뻐지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한 살 많아진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래요. 재미도 없고 그죠? 무슨 저 이제 저런 걸 말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궁금한 거 없어요? 밖에서 보다가 느닷없이. 카메라 빠른 잘 맞아요? 아 네, 카메라 조명이 좋아서 잘 받으시고요. 지벨리라는 이미지를 다들 요즘에 여기 다 파레를 하면서 다들 구로공단이라는 곳을 되게 추억하시는 분들의 애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동시에 예전에 복닥복닥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 되게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데 디지털 단지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그 모습을 추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공간을 왜 저는 지역 사회에서 구로공단을 여기는 되게 역사 역사 네, 그걸 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준비위원회 네, 이렇게 사업회는 발족 안 했으니까. 중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파리를 하면서 기억하는 분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천구청의 국민은 아니지만 구청구의 국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한 지역사회로서 다들 추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을 줬던 불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없었다 그러면 수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꿈도 못 꿨어요. 우리나라 잘 살기 시작한 게 저도 81년도에 대리문 산업을 입사해서 83년도에 쿠웨이트 나가서
당시 공공 저기 그 여행용 가방이 어딨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슬쩍 갖고 나고 더블백에다 옷을 넣고 갔대. 어? 아무 소용없는 걸 건물 갖고 갔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과 잘 산다라고 하고 경제 규모로 출발 이게 막 올랐을 때가 언제냐 88년 올림픽 끝난 거지. 98년, 2008년 30년도 채 안 되네요. 83년 나갈 때는 잘 모르지 한국에. 우리 83년에 한국 나갈 때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시카고에도 똑같이 봐요. 우리 나가면 쿠웨이트 딱 공항에 내리니까 꼬리 절반이 꼬리. 코레아라고도 안 돼. 꼬리 절반에. 뭔 얘기인가 해도 여기 1등 국민석이고 2등 국민석이고 너 3등 국민석이야. 거기가 주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걔네들 필요해요. 그렇지. 쿠웨이트는 입국 심사장에 1등, 2등, 3등 국민석이 따로 있어요. 네, 그때 그랬어요. 요즘 안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런데 아직도 차별 지내 나가는 그 라인은 또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여권이 안 통하는 나라. 그런 얘기를 오면 아마 요즘 학생들은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그렇다니까. 근데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 내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우리는 밥 세끼 먹여주고 일만 시켜주면 밤낮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봉급도 봉급이지만 언제 오냐, 뭐 나오냐, 뭐 어쩌냐, 뭐 복지가 어떠냐 이런 걸 들어가잖아요. 자, 내년부터 저희가 기업, 중소기업 저 CEO지만 우리가 보는 경제는 저희는 경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몸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근데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나 추위가 오겠구나 이런 느낌.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더 추워요? 더 추습니다. 더 추우면 이제 얼어야 되네. 그런 느낌. 그거 왜냐면 군대 가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 적다고 계속 부르주아고 보조가 쓰면서 인건비 올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편중을 냈다는 거예요. 부가. 저 요즘 근로자들도요 대기업 노조에 있는 사람들만 잘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전체 고용에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3%가 안 돼요. 나머지 중소기업이 다 하는데 전체 수익의 60%를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40% 갖고 98%가 나눠먹고 있는 실정이야. 그러니까 노조도 잘해야 되는 거죠. 노조도.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노조는 하나도 없잖아요. 대기업을 다 대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그 노조위원장 되면 대기업 CEO하고 똑같은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받아요. 그럼 우리 중소기업이 현재 신체를 보라고 대기업 공급의 한 60% 정도만 해주잖아요. 복지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누가 오냐.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마치 실패한 애들처럼 쳐다보는 그런 부모들부터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중소기업을 하니까 그거를 애들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했냐. 출퇴근을 체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 체크를 안 해요. 지들 안 하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출근 딱 했고 자기 일주일 동안 할 일 PT 딱 하고 나면 타치를 안 해요. 서로 편하게 하지. 그 대신 일을 내가 좀 부지런히 갖다 쌓아. 그거를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렇게 관리를 옛날 처음에 지금은 나도 대기업 출신이야. 이 XYZ야 너는 왜 그걸 못하냐고 따지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없어져요. 그만뒀어. 어떤 날은 한 20명이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런 적도 많아요. 모르는 적도 많아요. 그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어떻게 했냐? 저는 그래요. 한국에서 막고 이 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야지 해외로.
그러니까 경영학하고 법학하고 의대만 가잖아. 어디다 써먹냐고. 그 의대는 지금 뭐 의료관광인애들 썼는데 법조하는 사람 우리나라 제일 끝발로 법조계 나온 사람들 다 뭐냐고. 맨 쌈박질하고 정치 나가갖고 들러보고 그 외에는 어디 나가서 정치인이 수출했다는 소리 들어봐요. 돈은 누가 벌어오는지 알아요? 지금도 물건을 만드는 기록공들하고 엔지니어들이 돈 벌어오는 거야. 근데 청년들이 다 나가면 중소기업은 어디서 인력 구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나가는 게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고 너 들어오잖아 이거. 다 나가면 안 받아요. 두 분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바꾸고 진취적으로 해라. 진취적으로. 나는 진짜 보면은 암울해. 그 지금 우리나라 학력 수준을 보세요.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학력 수준 나라고. 원래는 모든 조직이 이게 피라미드 조직이 좋잖아. 우리나라 아마 이렇게 역 피라미드야. 역. 대가리가 더 많어. 이제 나중에 뭐라니까 박사들이 이제 청소해 화장실 청소. 이제 그 몇 년 안 남았어. 어? 그렇게 된다고. 이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니 이게 재밌는 얘기야. 아니 현실적인 애도요. 웃으면서 재밌게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 딱딱해서. 뭐 어차피 재밌는 이게 팟캐스트 아니니까요. 편하게 그래서 진지하게 이 하시죠. 프로공단의 그런 자꾸 이게 조명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극복해보고 일기를 돌려보고 여기서 시작된 민족이니까 만약에 보세요. 우리 경제가 IMF 전에 우리가 신용도 우리 확 올랐었어요. IMF 막 터졌거든. 그게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는 우려는 게 우리나라가 올해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았어요. 2조 시대로부터 다 포함해서 단군 이래. 단군 이래 최고의 지금 7번째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한 마리 못 그랬을 적에 저는 가끔 이렇게 봐요. 제가 우즈벡에 한 6년 있었고 중국도 한 3년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 못 살을 때 안에 가보면 우리 한 70년대 6년을 왔다 갔다 했단 말씀이죠. 예.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아파트 있어. 아파트 있는데 불을 못 켜. 전기가 없어서. 왜요? 왜? 이게 아실감이 안 나지. 우리나라 빡빡 들어오니까 전기를 뻑 하면 나가 밤에 사다가 질이 안 돼. 우리나라가 만약에 못 사는 그 조그만 20층, 40층 아파트를 전기 안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움직이고 걸어다니는데 물이 안 올라가 펌프를 못 돌리니까 1층이 펜트하우스네요. 그런 시대를 안 겪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지금 에이 설마 경제는 그런 거 아니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별걸 놓는 나라 아니야.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나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해나에 따라 맨날 현재 정치인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벨리는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벨리를 중심으로 뭔가 좀 이 아까 말했던 이게 뭐랄까 젊은 사람들이 좀 몰려서 여기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럴 만한 공간으로 변할 만한 뭐 이런 아이디어를 막 사람들이 좀 찾고는 있죠. 찾고 있는데 제가 제일 지식산업센터의 제일 구청으로서 얘기를 드리는데 찾는데 구체적으로 실현단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 희망이 없네요. 네. 아니 희망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힘들어요 이제 희망.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목사님 같은 제가 이제 다른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무슨 상공회에서 수석부회장 되고 클러스터 회장 되고 모임이란 모임은 이제 다 따라다니는 게 많은데 제가 여기 결국은 이제 먼저 번에 녹색산업 도시 추진협회 여기를 들어왔던 이유가 와보니까 그나마 실행력을 갖고 정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디 대정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돈이라도 타다가 줄 수 있는 조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희망을 줬어요. 사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좀 맞고 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면은 10인 이하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디지털 단지 안에서 사실 실리콘밸리 되는 데는 뭔가 모르게 적지만 스타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보이거든. 근데 이 디지털 단지 안에는 스타 기업을 만들어내는 어떤 제도나 장치나 이런 게 없어요. 전부 공무원들은 생각내기 싫어 그냥 떠나는 거 아니고 자기 있을 동안에 치정만 쌓다 한다고. 근데 신이나 홍원이나 그렇죠.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과연 10인 이하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제가 그 신재훈 의원이랑 같은 빌 게이츠가 태어나서 우리하고 같이 당신 성공하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업 분야가 안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거야. 그냥 외국처럼 아메리칸 드림이 때문에 코리안 드림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왜? 가장 여기서 시급하게 여기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활력을 찾으려면? 활력을 찾으려면 저는 지금 봐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고 그러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는 산단공이 떠나야 돼요. 산다국이 떠나나? 산단공이 떠나고 산다국이 떠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이제 서울시 소관이 되는 거지. 아 서울시. 어쨌든 서울시 그 양대 구청이 찢어서라도 관리를 하면 뭔가 규제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하나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분명히 여기는 본인이 대선을 간다고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민집지역. 그러면 뭐 나가고 나면 뭔가 뭐 특구라든지 뭐 정치가 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여기가 산단공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산지법이나 이게 그런 저쪽을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뭘 해볼 수 있도록 자발적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뭘 해보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자체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는 좀 무조건 산지법에 의해서 다 따라야 돼요. 산다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 못하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저기 저 어디지? 판교. 판교 같은데 대기업이 거의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환경에서 뭐 많이 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산지법만 안 붙여 있으면 여기 대기업 연구소가 그냥 마법을 마법보다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웃긴 게 내가 이게 건물을 갖다가 지산업센터 한 공간 뭐 한 층을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 근데 또 필요하다 보면 한 층을 또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이게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중소기업 특성을 하고. 그러면 이 건물을 갖다가 위아래 층으로 서로 동의를 하면 그 건물 주택 바꿔야 되거든. 그것도 못 받고. 그래 여기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할 수가 못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산이라는 거는 뭐 처음에 이게 핸드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동안 한 거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손해보기 크다는 여기가 산다고 저 공업편집법으로 안 걸렸으면 여기가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시계획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주택에 안 되니까 아파트 공장, 또 공장이 되네. 그리고 중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소유해서 개발권을 다 맡겨버릴 거야. 산다공이 지들이 계획도시화해서 만들지도 못하고 업자 손에 다 놀아나버릴 거예요. 민간 개발이 이제 돼버리니까. 민간 개발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설회사만 돈 남은 네. 거예요. 왜? 여기 70%만 부자하면 다 남는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땅 주인도 돈 벌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대륙 포스트 타워 이런 이름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왜 니들이 이름을 붙이냐 이거지. 그럼 여기 A001부터 나가라. 그 대신 니들이 거기 이름을 붙이려면 저 광고비를 내라.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건설 상황. 그거라도 내놔라 이거야. 그거라도 내놔.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산단공 그 양반들이 잘 내놓지는 않겠지만 안 내놔. 자기 자리니까 또 밥줄 또 밥그릇이 떠면 밥그릇이
시장이 제일 크죠. 산단공 공간 중에. 그렇죠. 여기가 기업체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발전하려면 스타 기업을 만들어야 돼.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키워야 돼요. 몇 개를 골라서 진짜 스타 기업을 만들어서 야 구로공단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갖고 연구개발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더라. 청년 창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해라. 이런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시단이고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거야. 자, 산단공에 맡겨놓으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죽어 다 깨라. 어쨌든 산단공이 나가야 되네, 그죠? 그렇죠. 서울시에 한다 그러면 서울시는 또 산단공이 껴있으니까 아무것도. 왜냐면 서울시가 만약에 주관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구로구청하고 금천구청하고 바로 협력이 되잖아. 근데 행정구역상은 구로, 금천, 서울시면서 관리는 산단공에서 한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완전 콩가루지.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에서 여기 투자들을 위해서 좀그 마인드를 개선을 해서 뭐 정책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그 기준대로 자기들은 근데 많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은요 법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 시대하고 달리 산단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어 맞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거는 뭐 자리는 물론 있죠. 국가에서 뭐를 컨트롤해 줌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이유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걸 풀어놓으면요 이 기업들이 자기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거나 더 좋은 모델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제일 높고 기업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째 저는 그걸 행정구 역상을 제일 먼저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스타 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년부터 좀 시도해보려는 게 작은 음악. 왜냐면 여기 너무 삭막하잖아요. 상막하죠. 네.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 대로변을 좀 활성화시키는 들어오세요.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해서 뭐 카페촌처럼 노천 카페처럼 외국처럼 이렇게 거리 길거리 카페를 허가해 준다든지. 이게 산다공이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또. 그럼 이게 만약에 풀어놔주면 이게 서울시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뭐. 그다음에 내 건물인데도 용도 변경 만드는 거 되잖아요.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단공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관해요 자꾸. 네. 아니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되면 자기들이 그걸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기들이 거의 산단공이 이걸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죠? 자기들이. 아 여기 직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밥그릇 밥그릇을 이해하는데 여기가 해제가 되면 다 철수해야 되나요? 그러네? 그럼 대구 가면 되잖아요. 대구 가면 되죠. 대구가 그럼 인원을 감축이 저 되죠. 경기도 가면 되고 저 다른 데를 인력 재배치하면 되죠. 아니 감축을 시켜야 돼. 울산 가면 되고 다 가야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거는 20명이 그러면 아닌데. 이게 국가 공기업이 관할 문제니까 뭐 대선이나 뭐 이런 공약 외에는 별로 바뀔 가능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꾸려 그러면 내년에 훈련교가 내년에 차기 대선 때 딱 하나로 모아서 그 공약을 풀어준다고 해요. 연판장 돌리고 해. 그렇게 해서 재산권 쟁취하자. 정부선 지화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거부터 우선하고 그다음에 스타 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 각 아이템별로 해서 몇 개 기업을 해서 좀 키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번에 제가 한화그룹하고 일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화 SNC 아들 회사의 대표 MVP 기업을 선정이 돼서 거기 앞에서 탄자니아도 수주를 했는데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상인생 경력을 여기서 만들어요. 이번에 포스코 아이스티하고도 아까 에너지 SOC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경우거든요. 그거를 중소기업 사장들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 단체에서 뭔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자 이거죠. 그렇지. 우리 협회가 그거를 주관을 해서 한번 다시는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박성명 부회장하고 해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은 돈 있고 능력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기술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는 전략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걸 제가 시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지만 옛날에 여기 우리 그저 DOE 포럼이라고 에너지 포럼이라고 해서 3회째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걸 홈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있는 거리를 좀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아까 얘기했지 대륙 포스터이고 다 합쳐야 되니까 001부터 나가야 돼. A001부터 쫙 해서 그러면 외국 사람 결제 대단한 컴플렉스다. 왜 A001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Z 005까지 뭐 나간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무슨 집단이냐 이게 나오는 거야. 신기할 정도로. 그렇잖아. 이거 저거 이거 마치 건물이 말이 건설회사 건물 같잖아. 이게 잘못된 거 이거 바꿔야 돼. 그걸 산다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들이 있어갖고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간다니까 있는 사람 아니 멍청한 놈들이야. 그거 뭐 건물 있는 입주자 대표가 자기들이 여기 산나공에 들어와서 했으려면 이걸 따라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작했어야지. 아무 틀도 없이 기본 원칙도 없이 한 거예요. SOP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기존에 그뭐 서울시하고 있는 그 협의체 이상의 좀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왜냐하면 여기가 잘못하면 옛날에 한번 이게 위기를 겪었잖아요. 공동화하고 거의 구로공단 끝이냐 하는 그런 위기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주저앉지 모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을 이제 벤처라든지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해서 기술을 그냥 형식상으로 맨 여기 보면은 교수들 학교들 끌어다가 MOU만 채워납니다. 무슨 놈의 MOU 그렇게 많은지 그 MOU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쓸데는 없죠. 내가 해외 가서 MOU 했다 그러면 개풀 써먹는 분들이 많고 MOU 하기 전에 1,000만 원짜리도 계약 한 번씩 해줘야 돼. 그게 실질적이지. 무슨 MOU를 그렇게 많이 맺냐고. 그러면 MOU 다 쌓아놨다고 이렇게. 대통령들도 해외 가서 MOU 맺은 거 하나도 실행된 게 없어. 학생들 잘 알아야 돼. 없어. 그렇게 하고 문화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의 컴플렉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기념사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텔링하고는 이제 그런 역사 기념사업이 좀 이렇게 마무리.